우리가 세상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년층에게 닥친 문제들은 가르쳐 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발전하는 문명을 잘 누릴 수 있게끔 누가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TV가 해주면 좀 좋아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이민우 씨가 출연합니다. 79년생으로 올해 나이 44살, 여느 연예인들과는 달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79세세요. 그런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잊어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설정인가 의심스러웠어요. 휴대폰을 두고 나가신 것도 그렇고 또 굳이 아버님을 먼저 들어가시라 한 것도 그렇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민우야 내가 왜 이러니 하면서 울먹이시는 모습, 그게 설정이라면 어머님은 연기 천재이신 거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까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요즘 생각 안 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하고 저희 이모가 80대 중반에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저도 늘 마음 한켠이 불안합니다. 저도 다가올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휴대폰 메모장에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뒀어요. 식구들에게 전화해서 나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난다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쩌죠? 지난주 방송에 민우 씨 부모님이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를 해서 300점 만점에 200점 미만이면 치매로 판정이 나는데요. 민우 씨 아버님은 208점으로 경도인지장애, 어머님은 176점으로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버님 치수도 과히 좋지 않으시다니 정말 큰일입니다. 경도인지장애를 허술히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 5년 내에 70%, 7년 내에 90% 확률로 치매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각오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참 치매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면 증세를 늦출 수 있대요. 이민우 씨가 살림남 덕분에 다행히 빨리 알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이 그렇죠.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을까요?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취미 활동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민우 씨 어머님이 장구를 칠 줄 아신다는 말에 박서진 씨가 장구를 가르쳐 드리기로 했어요. 조만간 박서진 씨가 이민우 씨 집을 방문하게 되지 싶어요. 이런 게 바로 상부상조죠. 아울러 이민우 씨가 박서진 씨에게 춤을 가르쳐 주고 안무도 해주면 좋겠네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 당면 과제를 이처럼 소상히 다룬 적이 있던가요? 초고령 사회라고 연일 보도를 하지만 그토록 넘쳐난다는 노인이 TV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드라마에 노인이 잘 안 나옵니다. 특히 남자 노인, 할아버지 역할이 드문데요. 나온다고 해도 탐욕스러운 그룹 회장 정도죠. 주말극이나 일일극에는 주로 할머니가 나오고요. 내외간이 해로하는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양주가 나란히 등장하는 드라마는 김수현 작가 작품 이후에는 거의 보지를 못했네요. 오죽하면 백일섭 씨도 언 10년 가까이 드라마 출연을 못하셨다고 하고요. 이유진 씨 아버지 이효정 씨도 꽤 오랜 기간 드라마에 역시나 못 나오셨대요. 연기 잘한다는 분들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살기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택시 잡기 어렵다. 빈차를 통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큰 병원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잖아요. 병원에서 돌아올 때는 병원에 들어오는 택시를 잡아 타면 되지만 갈 때는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가 없으니까 큰 길까지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신다고 합니다. 택시가 왜 없을까요? 요즘은 대부분의 택시들이 콜을 받아서 이동하기 때문이죠. 빈 차로 움직이다가 손님을 태우는 일이 거의 없어서예요. 또 자식들이 어플을 깔아줘서 택시를 불렀는데 호출이 안 되더라 이런 분도 계세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출발지가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골목골목 찾아 들어와야 하니까 택시기사들이 호출을 안 받는 거예요.
택시가 가장 필요한 건 어르신들인데 정작 이용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은행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예전에는 그 한 블럭 안에 은행이 7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딱 한 점포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전을 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창구가 2군데 열려 있는데 대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태반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무인 점포가 늘어나면서 키오스크 사용도 어르신들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또 뭔가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사와 연결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지난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년층에게 닥친 문제들은 가르쳐 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해답이 다 나와 있다. 검색을 해봐라.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 해답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게다가 혼자 사는 분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데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누가 해결을 해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르신들, 노인들이 겪는 고충들 TV에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드라마 소재로도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 택시 안 잡히는 거, 은행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거, 불편하든 말든 철저히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TV가 노년층의 교과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몰랐던 거, 내가 궁금했던 거 TV가 다 알려줘. 그러면 TV를 다시 찾아오지 않겠어요?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는 문명을 잘 누릴 수 있게끔 누가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그 안내를 TV가 해주면 좀 좋냐고요. JTBC 엄마 둘이서 여행 갈래. 여기서 이효리 씨가 어머니께 MBTI가 뭔지 알려드리고 MZ세대가 뭔지 알려드리고 키오스크 사용법도 알려드려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자꾸 옆자리 어머니께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시라고 해요. 못하신다고 귀찮다고 하시면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면 할 수 있게 된다고 권합니다. 사진 찍기를 거부하시는 어머니께 자꾸 찍어보자고 권하고요. 시루에서 몇 걸음 뒤처진 어머니를 손을 잡아서 끌어오는 거예요. 각자 사는 인생이고 서로에게 폐가 되지 않아야 하지만 가능한 만큼 모녀가 발맞춰 함께 가자는 거죠. 이효리 씨 어머니께서 79세, 이민우 씨 어머니와 연세가 같으시더라고요. 두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여 년이 지나면 저도 마주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KBS가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단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출생 어쩌고 방송단, 구체적인 역할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아울러 노년층보다는 젊은층 유입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다고 하는데 세상 어찌 돌아가는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지금 뭘 어떻게 한데 젊은 층이 KBS를 보겠어요? 10대, 20대가 돌아오겠느냐고요. 음원 시대인데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으라는 것과 같죠. 제발 더 이상의 노년층의 이탈이나 막으시라고요. 살림남이 박서진 씨 출연을 기점으로 달라졌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거기에 새로운 진행자 백지영 씨의 진정성이 더해지면서 6월 8일 348회는 6.4%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1박 2일이 최근 6% 수준이니까 정말 잘 나온 거죠. 이런 변화를 보고 KBS 임원들 느끼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달리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6월 16일 스튜디오 패널을 전격 교체했는데 최지우 씨와 안영미 씨입니다. 이건 무슨 조합일까요? 새로운 진행자에 대한 기대가 있을 법도 한데 시청률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3.2에서 2.8로 11일에 탄생했다는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단의 작품일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낮은 시청률과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건 출산 장려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아이를 낳을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건데 아이를 낳고 싶어진다는 건데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그동안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열심히 봐주신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이세요. 손자 보고 싶은 마음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아이가 예뻐서 보신 거라고요. 따라서 차라리 손자 손녀 둔 어르신은
그 자리에 모시면 어떨까? 최지우 씨, 안영미 씨 자리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년층을 아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했기 때문에 TV가 빈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TV 대신에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는 날이 오리라고 아마 방송사 사람들은 꿈에도 짐작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년층을 배제하는 이상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기획을 하든 장기적인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핫한 아이템, 얼마나 생명력이 짧은 줄 아시나요? 반짝 인기는 누릴지 몰라도 오래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살림남의 약진을 거울 삼아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